예, 안녕하세요. 이진길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이미 작성이 초안은 다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초안 작성 중인 분들이나 또 초안 작성한 후에 계속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적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작성 양식이라든가 지침이 공개가 되어 있죠. 작성 양식을 보면 예컨대 뭐 C1 평가 지표에 대해서 본다면 C1의 최고 경영자의 CP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옆에 보면 국지 가중치와 지표별 국지 가중치가 있고요. 세부 측정 지표라고 해서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적 보고서에는 보면은 지표 관리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대상 기간, 작년 1년 동안의 주요 실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C11 지표에 대한 전체 모양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C11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CP 행동 강령이라든 등등을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라고 하는 세부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표, 사진, 그래프 등 입증할 수 있는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고 별도의 입증자료 제출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1, 1, 2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들어있죠. 최고 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했느냐 하는 한 가지하고, 핵심 성과 지표는 예시고요. CP 실천 의지를 CP 관련 사업 목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그래서 이 세부 측정 지표를 보시면 이 지표들이 다 하나의 질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표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자료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뭐 목표하는 등급이 있으니까 AAA 등급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CP 등급 평가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평가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가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취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가 나옵니다. 이 평가 지표가 아까 저희들이 실적 요약을 기재하게 되는 그 파트죠. 그래서 평가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측정 지표가 있어요. 세부 측정 지표별로 이제 기준이 6가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증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참고하도록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예, CP 등급 평가 지표별 관리 목표,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C1에 보면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이라고 해서 이 평가 취지는 우리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C11 같은 경우는 최고 경영자 우리가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이 부분 보면은 평가 취지에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조금 제가 이제 의미를 둔 것이 C11의 최고 경영자의 CP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이런 파트의 세부 측정 지표별로는 이 지표 평가 취지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 지표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를 수립해야 되니까 지표 관리 목표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 관계자, 주로 주주나 협력업체나 사실 고객이나 규제기관 등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공식적인 CP 선언문을 발표한다거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CP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거나, 또 CP 운영 지원 및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요 해야 될 행동들이 사실은 세부 측정 지표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C1에 보면 C1, 예, 최고 경영자가 CP 행동 강령, CP 방침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는 근데 2024년도에 뭘 할 거냐, 이 지표를 관리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그 세부 측정 지표별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좀 뭐 요약하거나 아니면 약간 표현을 달리 하거나. 근데 그것은 물론 어떤 지표는 뭐 더 이상 뭐 더 구체화하기 힘든 정도로 구체적인 지표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2024년도에 우리의 목표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예, 그런 지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과 관련해서 C111에 대해서는 우리 세부 지표 관리 목표로 최소한 연 4회 이상 표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연 4회 이상 표명하는 매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홈페이지도 있고 자율준수 편람회도 있고 또 CEO 메시지로 주로 전사 이메일 방식도 있고 뭐 사내 인터넷도 있을 거고요. 예, 자율준수 의지 선언을 하는 뭐 행사도 있을 겁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하여튼 대내외에 연 4회 이상 표명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고 그 계획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의 이 지표의 관리 목표와 세부 측정 지표별 관리 목표, 이 관리 목표와 실제 업무 계획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거죠. 관리 목표에 따른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정빈 자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미 관리 목표에서 이 지표에 대한 우리 어떤 해야 될 일이라든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목표와 관리 목표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공정위에서 측정을 위한 세부 측정 지표별 가이드라인에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면, 실적은 이제 이 실적이 이 목표와 연계되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위원들도, 이 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다면 이 목표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그 활동과 목표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성 평가할 때는 뭐 한 80%는 달성했다고 본다거나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빠짐없이 이 지표를 다 관리 목표를 수립 제대로 이제 측정 가능한 걸로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그 목표 자체가 측정 가능한 수치로 또는 어떤 뭐 정량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내기도 쉽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제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실적 보고서 만들 때 구체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팁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